지금 그 100만 원으로 시작한 자산이 어느 정도 됐다고 그랬죠? 주식으로는 5억이고. 네, 주식으로는 제가 5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. 이제 총 다 해서 지금 자산 2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. 본인 스스로 얘기했듯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마는 어린 시절에는 좀 힘든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? 아빠가 저희 엄마한테 좀 안 좋게 많이 좀 가정 폭력도 좀 하시고 또 집안에 이제 가장 역할을 전혀 안 하신 거죠.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혼을 하셨는데 네. 저는 이제 완전히 다 떨어져서 친할머니 댁에서 살게 되었는데 친할머니 댁도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거예요. 네.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보육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저희는 좀 그냥 저희의 힘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. 아유, 초등학교 때부터 일을 했다고요? 네, 용돈을 받지 못하니까 굉장히 이제 준비물 예를 들면 뭐 스케치북이라던가 뭐 이런 하다못해 뭐 크레파스라든가 이런 사소한 준비물도 못 해가잖아요. 남동생이랑 같이 그런 일간지를 보고서 그런 광고를 본 거죠. 그 찹쌀떡을 팔아서 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고 저희가 그냥 찾아간 거예요. 저희 둘이 남매 아이고, 둘이서. 초등학생. 네. 세상에. 제가 이렇게 서울역 인근에서 돌아다니다가 찹쌀떡 좀 사주세요. 맛있어요.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를 되게 불쌍하게 쳐다보시면서 찹쌀떡은 안 줘도 되니까 이 돈 받으라고 하면서 저한테 2,000원을 그때 주셨어요. 근데 저는 되게 그때 내가 되게 불쌍해 보이는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. 그러면 학업은 어떻게 계속 할 수 있었나요?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좀 성적이 많이 떨어지고 되게 미련이 많이 남았죠. 왜냐하면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니까. 그래서 21살에 취직을 해요? 네, 등록금 낼 돈도 없고 원서 뭐 이렇게 쓸 돈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그냥 전문대만 네. 넣어가지고 전문대에 합격을 해서 전문대에 다니게 됐습니다. 그럼 그거 2년 마치고 바로 취직을 하는 거예요? 그때도 전문대 다닐 때도 그 등록금이 없으니까 등록금을 벌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회사에 취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학교 그 수업은 야간으로 돌리고 처음 연봉을 1,200만 원으로 받았던 게 기억이 나요. 한 달에 100만 원. 네네. 그러니까 월 100만 원으로 생활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때 레이싱 모델을 하게 된 거예요? 네. 일을 해보니까 하루에 잘만 하면은 뭐 한 20만 원까지도 제가 벌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주말에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 부업이 나중에는 주업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. 네, 그만둬서. 그래서 그걸 계기로 걸그룹까지 됐다면서요? 그룹 이름이 뭐예요? 티아라. 티아라? 였습니다. 우리 아는데 티아라? 티아라? 네. 티아라요? 유명하는데 티아라? 그 티아라는 아니고요. 아, 그 티아라? 네, 제가 속했던 티아라는 다른 티아라입니다. 네. 제가 막상 해보니까 저는 되게 끼도 없고, 그러니까 노래도 잘 못하고 춤도 잘 못 추고 그냥 정말 돈 벌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막 불나방처럼 그 불을 쫓아서 그래서 돈 벌고자 계속 돈 더 받을 수 있는 일을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던 그리고 제 자신과 너무 이탈하게 된 거예요. 어느 순간 딱 돌아보니까. 그래서 이게 되게 제가 못했던 그 공부에 대한 열망이 되게 막 다시 타오르더라고요. 그때 옛날에 내가 공부를 되게 잘했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미련이 되게 강하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. 그걸 몰랐는데. 그러면 내가 공부를 이제 좀 시작해보자 해서 공부를 그때 다시 이제 못다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. 이제는 나는 요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결혼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하면서 좀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. 저는 이제 공부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낳고서도 공부를 계속 하려고 이제 아이를 낳은 해에 수업을 그때도 포기를 안 하고 수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아이를 돌보면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일단 첫 번째는 허리를 제가 다친 거예요. 허리가 좀 나갔고 더 힘드니까 이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안면 마비까지 이쪽이 마비돼서 되게
너무 힘들더라고요. 이제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까지 힘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중단하고 일단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아이 된. 키워야 되니까.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도움을 청해서 남편이 일을 그만두게 됐죠. 근데 그 시기에요? 그 서점에 가서 뭔가 뒤통수를 탁 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. 이런 건 뭐예요? 저희 아이가 또 사람을 만나면은 막 낯가림이 굉장히 심해서 많이 울었어요. 네. 그래서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막 동네를 배회하다가 되게 답답한 마음에 서점을 이제 간 거예요. 네. 어떤 책이 저한테 눈에 진짜 너무 운명처럼 딱 눈에 보인 책이 있었어요. 네.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머니라는 책이었는데 토니 로빈스의 책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책에 문구가 딱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. 영어로 써 있었는데 Money is game 그리고 Master the game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. 돈은 게임이라고 하니까 나는 지금 돈 때문에 너무 힘든데 게임이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그러면 게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네. 집에 사와서 그날 밤부터 진짜 미친 듯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보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. 그 책을 보고 바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. 정말. 아까 저 네. 사연 보니까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다는데 잘 됐어요? 100만 원을 모았던 거를 제가 갖고 있었고 남편은 이제 좀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그걸로 우리가 생활비를 까나가면서 쓰고 있었는데 제가 돈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 돈을 그냥 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돈을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이제 주식 투자 바로 시작했고 연평균 수익이 한 20% 정도 났는데 네. 거기에 계속 돈이 투입되니까 돈이 계속 그렇게 커지는 늘어났죠. 것입니다. 네. 예, 조금 전에 연평균 20% 정도 수익은 워런 버핏 정도 돼야 내는 겁니다. 보통 예. 우리가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 평균 수익률을 넘기는 사람이 한 15%밖에 안 돼요. 그렇게 어렵습니다. 그런데 이런 손을 되게 마이너스 손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오신 것 같아요. 근데 특징이 주식장을 잘 안 본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저 대부분 이렇게 하는 분들이 하루 종일 출퇴근하듯이 탁 붙어 있다가 장 끝나면 거실로 나오고 이런다는데 그게 비법 중에 하나입니까? 아 이렇게 육아를 하는 엄마들은 네. 아이를 돌보면서 아이가 하루에도 감정 기복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하루 종일 들쑥날쑥 하거든요. 그게 주식창 보는 거 버금갈 정도, 그거 이상일 정도로 힘들고 또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주식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. 그래서 그 엄마들은 또 그런 게 있거든요. 아이가 막 되게 힘들어하고 울고 막 아프고 이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아이가 잘 자랄 것을 믿고 되게 밤에도 도닥이고 그리고 아이를 되게 감정 코칭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주식에서도 똑같이 그냥 되게 초연함을 가지게 돼서 주식을 달래는군요, 살살. 네네, 그 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관심이 그리고 점점 멀어져서 별로 네. 가격에는 신경 쓰지 않게 되고 밤에 그냥 기업 뉴스랑 그냥 공시 체크만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는군요. 아니 근데 저 일반인들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주식이라는 게 늘 오르락 내리락 그렇죠, 하잖아요. 그렇죠. 오르락에선 기분 좋은데 내리락에선 못 견디거든요. 평균적으로 그럼 보유 기간이 얼만큼 돼요? 주식 한 종목 사면.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기본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다 들고 있는 편이라서요. 이제 기다렸더니 다 올라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러니까 잃은 적이 없어요. 아 그래요? 되게 장기적으로 하는 그러네. 거예요. 아 근데 저분은 혼자 하는데 혼자 ETF 하고 있네요. 장기 투자.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죠. 대부분 막 1개월도 못 기다리고 못 막 기다리지. 오늘 올랐네, 어제 올랐네, 떨어졌네. 뭘 하든 자기 자신하고 좀 잘 어울리는 방식으로 해야 네. 성공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사실 이분은 주식으로 돈을 번 것 같지만 사실은 공부로 돈을 번 거죠. 네. 어떤 사람들은 계속 공부를 함으로써 돈을 벌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근데 자기하고 잘 어울리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쉽게 원리고 또 성공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버는 과정도 덜 고통스러울 것 같거든요. 공부를 해서 돈을 벌 때 훨씬 재밌고 성공 확률도 높았고 나답게 돈을 버는 것 같아서 보람도 아마 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럼 기왕에 오늘 나와주셨으니까 주식 투자 시작하려는 분들 또 주식 투자 하고 있는 분들 손해를 많이 본 분들 이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. 그 기본이 가장 중요한데 기본을 사람들이 공부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. 그런 기본적인 회사의 기준 이런 거 보는 것부터 해서 기업 경영 그리고 리더십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주식에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. 저는 그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준 기본적 불행한 환경. 근데 그걸 되게 건강하게 스스로 독립함으로 인해서 독립적 자아가 부모한테 상처받은 자아보다 더 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진짜.
다 거기에 짓눌려서 평생 사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정말 되게 너무너무 기특하고 훌륭한 사람이구나. 더 많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. 네. 한국의 워렌 버핏을 기대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